중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문제들 설명을 해주기로 할게. 먼저 11번부터 볼까? 11번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S1에서 S2의 넓이를 뺀다. 그런 계산을 하라는 건데 작전을 좀 잘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니까 O'이 중심인 부채꼴. 거기다가 마름모를 하나 더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부채꼴 하나를 빼주면 돼. 이거는 이제 중심이 5가 되는 부채꼴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어? 요 큰 부채꼴, 이건 부채꼴이 아니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채꼴에 마름모가 더해진 상태. 거기서 이 부채꼴을 빼는 그런 계산을 하면 S1이 구해져. 이게 바로 S1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S2를 빼달라는 거지? S2는 마름모. 그럼 결국 이 마름모는 상쇄가 돼버리고 어떤 계산만 해주면 돼?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만 빼주는 계산을 하면 되지. 그래서 반지름이 3이다가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 이런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 그러면 바로 정답이 되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13번을 한번 볼까? fx의 식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 x가 3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위에 있는 2의 x제곱 말이야. 2의 x제곱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 지수함수가. 그러면서 점근선이 x축인 거야.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때?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상수항을 보면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점근선이 어디냐. 이게 이제 13번 문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 두 개는 3을 집어넣으면 8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3,8. 그래서 3보다 작을 때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근데 3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데 점근선이 어딘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선은 점근선이 x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세보는 건데 어때? y가 8일 때 만나는 점이 1개. 그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니? y가 7일 때, y가 6일 때, y가 1일 때까지 만나는 점이 전부 2개씩이 형성이 되지?
그래서 이 파란 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개인 점이 한 번, 두 개인 위치가 7번. 그래서 토탈 15개의 점이 있다. 이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문제에서는 이 점의 개수가 23개가 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처럼 X축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이다. 그 얘기야,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그때 점근선은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이 점근선이 돼야 돼. 그럼 이미 우리가 파악해 놓은 15개의 점 외에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니? 8개가 더 추가가 돼야지. 그래야 23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y가 0일 때 1개.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y가 마이너스 2일 때 해가지고 8번째는 y좌표가 마이너스 7일 때일 것이다. 그래야 0부터서 마이너스 7까지니까 8개의 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토탈 23개가 되는 것이야. 자, 그럼 이 점근선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y좌표가 마이너스 7인 점까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돼.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라서는 안 돼. 그 대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라면은 그래프의 점은 마이너스 7까지, y좌표가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수 a의 값은 만들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증가감소하고 점근선의 위치,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해봐. 자, 이번에는 14번을 보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gx가 저렇게 생겼대. 자, 조건을 차근차근 보는데 먼저 조건 가를 보면 f0도 0이고 g의 0도 0이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은 g의 0은 f의 0 플러스 f'0의 절대값. 근데 이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f'0의 절대값도 0이다. 즉 f'의 0도 0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조건 가의 역할인 것이야. 그럼 f0도 0이고 f'0도 0이라는 얘기는 그 식이 x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것이다. 그제? 거기다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부분은 x-k. 그래서 fx를 지금처럼 x제곱 x-k로 우선 세워볼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보면은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가진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대신에 k가 0보다 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원점에서는 접하고 그러면서 x가 k인 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3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조건 나까지 적용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조건 다를 보자. 조건 다를 보면은 fx의 절대값은 4 이랬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된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꾸자.
fx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4라는 직선과 그 교점이 3개가 된다. 그렇게 말이야.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fx의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 자,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를 위로 끄집어 올려주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짠. 그리고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가 fx에다가 절대값을 취해 준 것이다. 자, 그때 y는 4. y는 4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는 바로 이 극소가 되는 위치지, 이 극소가 마이너스 4였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는 x제곱 x-k인데 극소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정도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봐라. fx가 x3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2kx가 되는데 3x로 묶어주면은 x-3분의 2k가 돼. 그러니까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두 개가 있어. 0하고 3분의 2k하고. 그럼 극소가 되는 위치는 3분의 2k일 때가 극소가 되게 하는 x값이 되겠다. 따라서 f에 3분의 2k를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그런 k의 값을 정해주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과정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가나다, 조건 가나다를 사용하는 이 과정들을 잘 읽어보고 정리도 한번 깔끔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해봐. 자, 이번엔 이제 15번 문제를 또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요 각,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할 텐데 이거를 2등분하는 선을 그린다. 그리고 요 부분을 또 2등분하는 선을 또 그려가지고 요번에는 D라고 할겠어. 그래서 이쪽 각 2개 가위표, 이쪽 각 땡땡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거기다가 A에서 B까지의 길이, B에서 C까지의 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편의상 이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값,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거는 바로 이 각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디귿을 알기 위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과정을 밟아보게 하는 경우가 많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A에서 C까지의 길이 붙어서 만들어 보자. 그럼 삼각형 ABC에 집중을 하면 되겠어. (5하고) (4)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AC의 제곱은 5의 제곱, 4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다. 그럼 8분의 1이니까 5만 남겠는데, 그럼 36이 되는군. A에서 C의 제곱이 36이니까 A에서 C의 길이가 6이다. 기억은 참이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자. 니은은 이제 2A하고 2C의 길이가 같은 거냐? 그걸 물어보고 있지? 2A하고 2C가 같은 거냐?
이때 이제 주목할 내용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A가 있고, E가 있고, C가 있는 건데, A하고 E를 호의 길이로 해가지고 만든 원주각과 E하고 C를 호의 길이로 해가지고 만든 원주각이 서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각 ABC를 2등분해서 E라는 점을 만들었다. 근데 호의 길이가 있는데 원주각, 호의 길이가 있는데 원주각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호, A에서 E까지 호의 길이와 E에서 C까지 호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야. 그럼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현의 길이도 같게 되겠어. 따라서 니은도 참이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E에서 A까지 길이하고 E에서 C까지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디귿, E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야. E에서 D까지. 근데 이게 약간 좀 뜬금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E에서 D까지의 길이를 과연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걸 한번 잘 봐라. 이제 중학교 때 좀 실력이 필요한 건데, 자, 이 각에 대해서 좀 먼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까? 여기 어때, 여기? E하고 C를 호의 길이로 하는 원주각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의 각의 크기랑 요 부분의 각의 크기가 같을 거다.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를 X표 하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 D, B, C하고 E, A, C 각의 크기가 같아. 이유는 호의 길이가 같거든. E에서 C.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삼각형 ABD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래? 삼각형 ABD에서 그럼 두 내각을 더하면 하나의 외곽과 같다.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봐. 두 내각을 더하면 하나의 외곽.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랑 X자 하나를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이 같아. 그래서 삼각형 EAD 보이니? 삼각형 EAD 이 밑에 있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EA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어떠냐? E에서 D까지의 길이는 E에서 A까지 길이랑도 같은 거고 E에서 C까지의 길이랑도 같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에서 E에서 A하고 E에서 C가 같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삼각형 EAD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ED의 길이는 EA나 EC랑도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디귿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 바로 삼각형 EAC를 생각해야 돼. 자, 이쪽에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E에서 A까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E에서 C까지의 길이도 X가 된다. A에서 C까지는 기역에서 구해놨다. 6이다. 그럼 여기 각의 크기 볼래? 이 사각형으로 본다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세타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6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x 곱하기 x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말이야.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 변환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36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1, 즉 플러스 4분의 1 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x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x가 2에서 d까지의 길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디귿, 15번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한번 설명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이번에 이제 18번을 한번 보자. 스몰 fx가 두 종류의 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근데 이제 라지 f가 필요해서 부정적 분을 해봐. 자, 그럼 이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적분 상수를 빼먹으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부정적 분을 한 거야. 그리고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자. 라지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연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돼. 즉 C1하고 C2가 같아야 된다. 이거는 라지 fx가 미분 가능, 즉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럼 이제 라지 f의 2에서 라지 f의 마이너스 3을 뺀다. 이걸 식으로 만들어 보자. 2를 대입하는 건 이쪽에다 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라지 f의 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는, 그리고 그 결과가 21이 돼야 되겠다. 그건데, 이때 이 적분상수 C2하고 C1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3분의 4K 플러스 9는 21이다. 이거를 계산해서 K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알아보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20번을 보자. 20번은 fx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으로 나와 있다. x-1에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 본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플러스 2,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이제 1,5에서 서로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5라고 그러고 여기를 3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1이라고 그러면은 1,5를 지난다. 그리고 3이 아니라 2가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를 2라고 할게.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 그러니까 요 0,2가 y절편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겨냥해서 그려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1,5에서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저 노란색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건데, 이거 좀 성급하게 생각했으면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 보통 이 뾰족한 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나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평행한 선끼리는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기울기가 1일 때, 그러니까 m이 1일 때 어때? 안 만나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요 기울기가 3이었잖아. 그리고 여기 0,2를 지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GM,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일단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그럼 이쪽에서 언젠가는 한번 만날 수밖에 없겠다. 기울기가 다르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기울기가 1에서 3까지는 어떤가? 기울기가 1이 되면은 이쪽하고 평행하니까 안 만나. 근데 조금 더 기울기가 커지더라도 기울기가 3까지일 때까지는 안 만날 거란 말이야. 저 노란 선하고. 근데 기울기가 3보다 크면, 그래, 3보다 크면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만나는 거지. 그리고 뾰족한 점을 지날 때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를 않아. 그래서 m이 3보다 크면 만나는 점은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 만나는 점의 개수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언제하고 언제? 2하고 3일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H 2하고 H 3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변화가 생기는 건 1하고 3일 때니까. 따라서 hx는 x-1 곱하기 x-3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답을 구해주면 돼. 그림을 좀 잘 보고서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21번 문제를 보자. 21번은 두 삼각형 두 개를 따로 좀 그려놓고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따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따로 그리고, 그래서 A에서, 아이고, 여기가 A, B였구나. 그럼 문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자.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2. 그때 AC하고 BD가 평행하다. AC하고 BD가 평행하다. 그리고 AC 대 BD가 1대 2인데, 그러면 A에서 C까지를 X라고 했을 때 B에서 D까지는 2X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H는 1대 3으로,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다. 그런 뜻이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좀 복잡한 식이 하나 나오고 있다. 4 곱하기 라지 R의 제곱에서 스몰 R의 제곱을 빼고, 여기다가 사인, 각 CAB인데, 편의상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의 제곱을 곱한 게 51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식을 한번 잘 보면은 2r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서 2 스몰 r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빼는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참 이게 이제 숨겨져 있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법칙.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사인 세타는 2r분의 b에서 c. 자,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이 스몰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는 b에서 c까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자, 그럼 이쪽 삼각형 ABD에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 AC하고 BD가 평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어. 평행하니까. 지금 삼각형을 따로 그려놓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 평행하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것도 사인 법칙에 의하면은 2r분의 a에서 d 이렇게 된다고. 근데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그냥 사인 세타나 같은 거니까 2 곱하기 라지 r을 라지 r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는 a에서 d까지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a에서 d까지 길이의 제곱에서 b에서 c까지 길이의 제곱을 뺀 게 51이다. 그런 얘기였어. 됐니? 자,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D의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삼각형 ABD에서 AD의 제곱을 만든다면은 2의 제곱, 2x의 제곱, 여기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코사인은 어디에 또 주어져 있냐면은 이쪽을 좀 봐주면 되겠다. 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CAH를 봤을 때 빗변의 길이가 x고 밑변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x분의 1이라는 사실. 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2x분의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4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결국은 4x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야. AD의 제곱이. 이번에는 BC의 제곱을 만들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제곱. 그럼 이것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2의 제곱 x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x인데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그러면은 4 플러스 x 제곱에 코사인 세타가 2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51이라는 값은 4x제곱 플러스 8에서 x제곱 플러스 2를 뺀 게 51이다. 이거를 계산해 주면
3x제곱 플러스 6이 51, 3x제곱이 45, 결국 x제곱은 15, 여기까지 말이야. 그럼 이 x제곱을 구하는 게 바로 AC의 제곱을 구하는 거였죠.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 이 설명한 내용들 잘 시청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혼자 손으로 이 풀이 과정들을 오박도박 적어서 꼭 성공을 시켜봐.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22번을 보자. 적분에다가 저렇게 절대값 ft까지 있으니까, 그치? 많이 어렵다. 자,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자. gx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g'x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g'x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주어진 식을 미분할 수 있지? x에 대해서. 이 원리 어때? 기억나니? 그러니까 a에서 x까지 ft dt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돼.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을 고스란히 x로만 바꿔주면 미분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g'x는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 fx나 a의 값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호를 확인하겠다 이거야, 부호를. 자, 방법은 이렇게 표를 작성해 볼 거야.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면 마이너스.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럼 그때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안에 들어있는 식의 부호가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냐면은 아래로 이렇게 뾰족한, 그치? 이런 모양이 돼. 그래프의 형태가. 그러면 x의 값이 한정없이 작아지거나 x의 값이 한정없이 커진다면 무한대가 되겠어. 그러니까 값이 계속 커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이 절대값 fx-a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중간에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그 값이 없으려면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항상 플러스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 곱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 사이는 어때?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는 이 fx 절대값 마이너스 a도 음수가 되어야만 두 개를 곱했을 때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속함수가 되는 거지? 둘 다. x제곱 마이너스 4든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호가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든지 G'X의 부호가 바뀌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은 F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서 A를 빼든지 F의 2의 절대값에서 A를 빼든지 다 0으로 같아야만 해. 자, 그럼 fx가 1참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fx가 mx 플러스 n이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의 절대값이라고 하든지 2를 집어넣어서 2m 플러스 n의 절대값이라고 하든지 모두 a가 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절대값끼리 서로 같대. 둘 중에 하나겠구만. 마이너스 2m 플러스 n하고 2m 플러스 n이 그냥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n하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이거는 샥 없어지면서 m이 0이어야 된대. 근데 문제 조건에서 1참수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1창의 개수가 0이 될 수는 없겠어. 그럼 여기서는 n이 0이다. 이건 가능하지. 그래서 n은 0이 되어야 돼. 그럼 n이 0이니까 어때? 2m의 절대값이 a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m의 절대값은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여기까지요. m의 절대값은. 그쵸?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일단락을 짓고, 그럼 이제 gx를 만들어 보자. 자, 이 n이 0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m의 절대값이 2분의 a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m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나 2분의 a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나 같다는 말이지. m의 절대값이 2분의 a인데 거기다 a가 양수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ft를 ft의 절대값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 ft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2분의 a의 절대값 t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는 게 간편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조건 나를 이제야 사용하게 되겠다. 지금까지 그 값이 없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조건 나 g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4하고 2분의 a의 절대값 t 마이너스 a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5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어. 자, 지금 적분하는 범위가 0에서 2, t가 0보다 큰 부분인 거지? 그러면은 이 적분식을 좀 더 간편하게 2분의 a에다가 0에서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더 알아보기가 쉽겠다. 절대값 t를 그냥 t로 바꿔버린 거야. 이유는 범위가 0에서 2, t 영수, 0보다 큰 범위니까. 그리고 2분의 a로 묶으면은 t-2만 남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전개하면은 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적분한 값을 한번 구해보자.
4분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8t 이거를 0에서 2까지. 그럼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16, 4. 3분의 2에다가 8을 곱해. 3분의 16. 4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16.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은 12에서 3분의 16을 빼. 3분의 36에서 3분의 16을 빼. 3분의 20이 되는 거야. 2분의 a에다가 3분의 20을 곱하니까 5가 되더란 얘기지. 따라서 a는 2분의 3이야. a가 2분의 3. 자, 그럼 이제 마무리. g의 0에서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4 이 대목이 나왔는데 이거 g의 0은 0이다. 0에서 0까지 적분이니까 오 땡큐. 그래서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t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f의 t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a가 2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3의 절대값 t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 문제 정답을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4분의 3을 좀 묶어주는 계산을 하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그럼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t 제곱 마이너스 2랑 절대값 t 마이너스 2 우선 이렇게 되겠는데 아까 0에서 2까지 적분을 할 때는 절대값 t를 그냥 t라고 했어. t가 0보다 클 때니까. 근데 지금은 0에서 마이너스 4니까 절대값 t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마이너스 t라고 해줘야 돼. 자, 거기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때? 0에서 마이너스 4를 뒤집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서 4분의 3이라고 하면서 뒤집어 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것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주자.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개하면은 t 3제곱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계산해서 답을 구해주면 돼. 22번은 좀 과정이 복잡했죠.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과정들을 쭉 적으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몇 번을 들어도 좋아. 10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어볼 때는 깨끗한 종이를 펼쳐놓고 흰 백지에다가 꼭 혼자 힘으로 저 과정들을 다 적어볼 수 있도록 해봐. 자, 그럼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들 중에서 28번, 29번, 30번 세 문제를 더 설명하기로 할게. 먼저 28번을 보자. 28번은 이 아이디어는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F의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F3보다 작은 거는 F2 또는 F5가 되면 되는 것이고 F3보다 큰 거는 F1 또는 F4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F2하고 F5는 어때? F3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얘네 둘이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 또는 같은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F2하고 F5는 서로 같아도 되고 F2가 더 커도 되고 F5가 더 커도 된단 말이야. 다시 1이 되고 1이 된다. 이것도 가능하고 1이 되고 2가 된다. 2가 되고 1이 된다.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자, 뭐에 해당이 되겠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에서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된다. 중복. 순서를 바꿨는데 다른 것으로 센다. 순열. 그래, 중복 순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F2하고 F5를 정하거나 F1하고 F4를 정할 때는 중복 순열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어. 자, 그럼 한번 봐봐. F3이 될 수 있는 거는 4에서부터 가능하지 않겠니? F3이 2가 되면은 F2나 F5의 값을 못 정하잖아. 그래서 F3이 될 수 있는 값은 4, 6, 8, 10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그럼 F3이 4일 때 F2나 F5를 정하는 방법은 1의 제곱이 되는 것이야. 2라는 값을 가지고서 둘이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중복순열. 그럼 F1하고 F4를 정하는 건 어때? 6, 8, 10, 12 4개를 가지고서 고르는데 중복순열이니까 4의 제곱. 그래서 F3이 4인 경우는 1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F3이 6일 때는 어때? 2하고 4 두 개 중에서 고른다. 2의 제곱. 여기는 8, 10, 12 세 개 중에서 고른다. 그래서 F3이 6이 될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까지. 8일 때는 2, 4, 6 세 개 중에서 골라. 10, 12 두 개 중에서 골라. 10일 때는 2, 4, 6, 8 네 개 중에서 골라. 12 한 개 중에서 골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있지?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28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는 29번을 보자. 29번은 어때? 어렵지는 않았지? 근데 이건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자, 29번인데 A, B 플러스 1,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이 B 플러스 1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B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니? B가 자연수니까 2, 3, 4, 5가 되는 게 가능해. B 플러스 1이. B 플러스 1이 6이 되는 건 쓸모가 없지. C나 D는 6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B 플러스 1이 2, 3, 4, 5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되겠어. 자, 그럼 A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 1이나 2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자, 이거는 C하고 D를 고르는 건데 B 플러스 1이 2니까 요번에는 2, 3, 4, 5까지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정해주면 돼. 근데 그 방식이 중복 조합이 되겠다. 그지?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되거든. 뽑은 걸 뽑는 건 또 되는데. 그래서 B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4H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 그럼 B 플러스 1이 3이면은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C하고 D는 3, 4, 5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조합해 주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H. 자, 4일 때는 A가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 C나 D는 4하고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조합한다. 자, A는 5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5 하나만을 가지고 1H. 그럼 이건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돼.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하나 더 소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4개의 수를 선택하는 거잖아. 4개의 수를 선택을 해. 땡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근데 이것들의 범위가 자연수 5 이하라서 1에서 5까지의 수 중에서 골라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5개 중에서 1, 2, 3, 4, 4개를 골라줘. 근데 고르는 형태가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나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은 B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땡그라미가 1이고 세모가 1인 경우도 세버리게 된단 말이야. 땡그라미가 1이고 세모가 1이다. 그치? 세모가 1이라는 거는 B가 0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OH4 모든 경우의 수에서 B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그럼 B 플러스 1이 1이 된다면 A는 자동으로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C하고 D 1에서 5까지 중에서 C하고 D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의 수를 빼준다고 볼 수가 있어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뺀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래서 29번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 30번으로 넘어가자. 자, 30번은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제 중복 순열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웃한 두 수의 차가 2 이하란 말은 1과 4는 이웃하면 안 된다란 뜻이야. 이라고 4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숫자들의 구성과 그것들의 배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배열을 먼저 생각하는 건 안 되고 구성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숫자들을 먼저 골라준 다음에 차근차근 배열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그러니까 1을 한 번 이상 나온다 그랬으니까 1 한 번을 사용한다. 근데 이때 4가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1을 한 번 사용을 할 때. 그리고 4가 2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땡그라미에는 2하고 3을 쓰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인 것과 4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한 거는 1을 한 번 사용할 때. 그럼 1을 2번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자, 어때?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1이 2번에 4가 2번이면 1하고 4가 항상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1이 3번이면은 4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1만 4번. 그래서 숫자들의 구성, 그러니까 1이나 4의 개수에 따라서 먼저 나눠서 이렇게 써본 거고,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 자, 이거는 4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다가 똑같은 게 3개. 우선은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요 땡그라미 하나마다 고를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가? 2나 3, 두 가지지? 그래서 여기다가 2의 3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계산이 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이쪽을 보자. 이거는 1하고 4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누고 거기다가
땡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씩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가 구해진 건데 거기에서 1하고 4가 이웃하는 걸 빼주자. 이웃하는 걸 빼주자. 그럼 1하고 4를 한 덩어리로 묶었을 때 1, 2, 3, 3개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땡그라미 안에는 그래서 1하고 4를 한 덩어리로 묶어준다. 그 다음에 1하고 4가 자리를 바꿔주는 방법 두 가지. 거기에 땡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자, 이 경우는 어때? 이 경우는 1하고 4가 이웃하지 않는 게 4 땡그라미 1 아니면은 1 땡그라미 4 이 두 가지 배열밖에 없어. 거기다가 땡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두 종류니까 둘 해서 총 네 가지야. 자, 그럼 이거는 4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의 자리를 바꾼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땡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씩 두 번이니까 2의 제곱이다. 자,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이거는 아까 요런 상황이랑 유사한 거지. 11 땡그라미 4 아니면은 4 땡그라미 11 이거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2. 자, 이거는 자리를 어떻게 바꾸든 그렇지? 4팩을 3팩. 그 다음에 땡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종류는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1개. 자, 그래서 1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고 표시한 부분 있지? 이 경우의 수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30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해설지도 한번 참고해봐. 해설지는 내가 설명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읽어보고서 노력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월 모의고사 설명을 마칠게.